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어, 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방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주제별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웬만하면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저녁 스케줄로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빼시더라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원래 오늘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이제 원하시는 영상을 편하게 시청하시게끔 주제별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 거고요. 내일 저녁 9시 반에는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니까 내일 저녁에 놀러 오시면 오늘 궁금하신 것들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매를 하실 때 오전장에 덜컥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올려드렸던 톡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올려드렸던 톡들이죠, 이게. 일단은 이제 아침에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대응 어떻게 하실지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이제 키포인트가 아침에 이제 다우나 나스닥이 이제 플러스 마감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건 필수입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가 시황을 볼 때는요,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게, 미장이 오르긴 했는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첫 번째 이유는 보시다시피 플러스 0.2% 상승 마감이긴 한데 보시면은 예, 이쁜 차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2월 중순경부터 미장은 음봉 연속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기준으로 봤을 때 미장은 계속 하락이에요. 2월 달은 상승이 없습니다. 6월 달은 사실상 정체기 이후에 하락한 게 전부고요. 사실 다우존스의 상승 구간은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끝났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미장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마우스 싹 올려보면은 어때요? 장중 최고점 1%대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마이너스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오르다가 만 거예요. 오르다가 만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미장이 올랐구나 와 하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죠. 회원님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덜컥 매수하시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미증시는 상승이라 보여지지만 전형적인 정강 후약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심하셔야 되고요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상승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국은 내일 휴장이고, 내일 3일절이잖아요. 네, 내일 휴장이고 외국인들의 환율발 매도가 진행형인 만큼 오전 상승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의 장을 보게 된다면, 네, 정확하죠. 아침에 상승장이었죠. 분봉 모시고 아침 상승장이었고 오후로 가니까 쪽 빠져버리죠. 아침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침에 살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제가 톡방에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또 쓸데없는 말 안 하잖아요.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습니까? 뭐랍니까? 중요한 이야기들만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역시나 이제 전형적인 정강 후약 장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환율도 이제 오늘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분명히 오전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을 때 미장이 어쨌든 오른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가 요만큼 갭 상승한 채로 출발했죠.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을 때 환율은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오후장에 환율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톡 빠져버린 거죠. 또 하나, 제가 이제 아까 차트 하나 올려드렸죠. 우리 이제 톡방에다가 차트 하나 올려드렸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요거죠. 네, 요 차트. 요 차트가 뭐냐면요. 이제 투자자별 이제 매매 종합을 보게 된다면, 자, 요 이제 우리 당일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일 추이에서
이제 뭐 개인들 추가하면 차트 추가되죠. 기관 추가하면 추가되죠. 네, 일단 빼고 외인들만 놓고 보자고. 왜냐면 각 국면별로 이제 개인이 중요한 순간이 있고요. 외국인이 중요한 순간이 있고 기관이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짓는 주체가 있고 물론 다수 빈번하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체는 외국인이긴 합니다만 어떨 때는 또 개인들이 사주면 올라가는 시장도 나옵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직후에는 그러했었죠. 개인들이 사주면 오히려 올라가는 날들이 더 많았었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주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져요. 오늘도 보시면 정확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보니까 처음 빼기 시작하더니 이게 순매수량이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 2,400까지 꼬라박아 버리죠. 근데 지수는 어때요? 지수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검은색이 지수입니다. 이게 오늘 시간이에요. 28일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를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 시간별로 우리 수급 동향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꼬라박아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어요. 즉 현재 시장의 핵심 수급은 외국인입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봐야겠죠.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 동향을 보이고 있죠? 환율에 따른 매매 동향을 보이고 있죠. 그럼 환율 당연히 같이 봐야겠죠. 이거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환율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환율로 자극까지 때려버리니까 팔아야겠다.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들이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요소가 조금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로 예시를 많이 듭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거 코스피 차트지만 아파트 차트로 칩시다. 아파트가 5억에서 10억까지 올랐어요. 5억 먹었네요. 그렇죠? 5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0억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어도 투자자는 계속 가져가야지. 보유해야지. 더 오를 것 같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나서 갖고 자, 지금 매도하시면 우리가 그 양도세액을 절반으로 줄여줄게요. 5억에 대한 양도세를 자칫 낼 뻔했는데 이게 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나 더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팔아야지라는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환율이 딱 그래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수익이 났단 말이죠. 네, 수익이 났어요. 아니 1월 달에 저도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네, 알았겠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네, 그 상태에서 그래 그래도 지수는 바닥 찍은 것 같고 하니까 들고 가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환율이 이제 자극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정 집단처럼 하나의 집단처럼 이제 그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다수겠죠. 한국인이라고 하면 뭐 한국인이 한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길 12월 말 방송에서는 지수가 곧 바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제 자금이 돌아올 수 있어요. 시장은 적응했기 때문에. 실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관련 기사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요. 그 2월에는 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원님들 지금부터 시장 저항입니다. 저 1월 말부터 얘기했죠. 지금부터 저항입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1월 달에 상승에 취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밀리면 매수입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밀리면 매수입니다. 실제로 밀리고 매수하니까 올라가죠. 밀리고 매수하니까 올라가고 이게 지금 2월 내내 반복되어 왔어요. 맞죠? 그리고 저는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은 환율 관련 기사가 환율 뭐 1310원 뚫었다. 환율 더 오를 거다. 이런 기사가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환율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왔었고 실제로 지금은 환율이 중요해졌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외국인들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부예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5억에서 10억이 됐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정부가 양도세를 일부 깎아줄게라고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팔진 않겠죠. 팔 사람들만 팔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환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들이 파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환율 차트를 한 6개월 정도로 볼까요? 네, 한 1년으로 봅시다.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제 실행이 될 때 환율이 여기서 여기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 구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주식시장은 한 번에 급락을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방금 전에 8, 9월 달이었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된다면 여기 이렇게 폭삭 빠지게 되죠. 네, 그 첫 번째 되게 충격적이었던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폭삭 빠져버렸고요. 지금은 충격적 금리 인상 없었죠.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상승이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당시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한 달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시장이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8, 9월 달 수급을 보게 된다면 이제 그 8월 달이고 이렇게 매수 잘 해주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했었던 9월 달 시장 급락자 이었었고요. 그러다 다시 돌아옵니다. 보시면 어때요? 9월 말경부터 다시 순매수 행진이죠. 근데 9월 말경에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었냐면 보시다시피 9월 말경 해봐야 그렇게 급락도 아니에요. 맞죠? 네, 9월 말경 해봐 여기잖아요. 이상하게 방금 전에 보시길 우리가 9월 뭐 초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이때 매도하다가 주식 매도하다가 9월 말 되니까 매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10월 딱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9월 말부터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환율 때문에 팔 외국인들 팔고 나면은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있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좀 명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지금 시황 관련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다우존스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보시면 여기 조금 지저분하게 아래로 내려다 꼽은 거 보이시죠? 음봉이 연속되면서 아래로 빵빵빵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내려다 꼽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맞죠? 네, 내려다 꼽았습니다. 꼽고 반등에 성공합니다. 또 내려다 꼽고 반등에 성공합니다. 지금 또 내려다 꼽았기 때문에 현재 요 가격대에서 최근에만 3번 터치입니다. 조심해야겠죠? 네, 3번이면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려야죠. 아, 회원님들, 이거 깨질 수 있어요. 이거 깨질 수 있어요. 이탈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며칠간의 시황관에서는 갑자기 이제 다우존스 지지선 이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지지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만나려면 약간 이제 뭐 양봉이 좀 잘 나온다든가 뭐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좀 너무 좀 음의 연속이고 그거는 이제 S&P 500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장 주변 동향도 매도 우위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 좀 고려해 갖고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니까 이거 살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톡텍도 마찬가지였고, 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죠? 웬만하면은 어차피 빠지니까 그 장중에 막 소식 나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LNF 이런 거, 예, 이런 거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뭐 이런 자리에서 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저 되게 그 공격적인 정보 공유 잘하거든요. 시장이 완전 찐바닥이다 싶으면은 그냥
들이내세요. 있는 현금 다 꼬라박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구간 아닙니다. 네, 요점 좀 주의하셔갖고 매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강의하고자 했던 내용들 제가 순차적으로 주제별로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일단 시황 관련해서 주의사항은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최대한 일단 난 너무 초보야라고 하신다면 관망하시는 게 좋고, 시장이 이런 국면이면은 방향을 정할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제일 나이스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좀 그래도 경험 좀 있어. 아예 손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어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2차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남겨놓은 채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한 방에 덜컥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시장 저항인 거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문제 생길 거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바닥 찍은 것도 미리 말씀 다 드렸어요. 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우존스의 지선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장이 깨지면 한국도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하락장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반복되는 재료거든요. 네, 이슈 자체가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뭐 새로운 이슈 아니잖아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 이건 뭐 새로운 이슈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이슈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경험을 한 학자에 대해서는 내성을 가집니다. 사람이니까. 예,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것 자체는 본격 하락장의 재료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올라갈 명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여기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지금 계속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충분히 소화될 때까지 좀 천천히 차분히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관련해서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저녁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중량 맥점만 일단 잡아드리고, 저는 매주 화수목 저녁 9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이렇게 가끔 이게 토막 영상이나 아니면 톡방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